이제 리버풀을 한번 살펴보면 주요 선수 중에 살라, 아놀드, 반다이크가 2025년까지고요. 로버트슨, 코나테, 켈러우 2026년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2025년까지 살라, 반다이크, 아놀드 정말 시급한 계약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은 이미 재계약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지금 계약이 자꾸 지연되는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놀드는 계속 레알 마드리드를 거의 갈 거라는 기정사실화 이런 좀 확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다이크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랑 지금 링크가 나고 있고요. 살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클럽들이랑 좀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16강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탈락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되게 큰 실망을 했을 거예요. 구단에게, 그리고 자신의 퍼포먼스에 대해 되게 실망을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으면 모르겠지만 이 선수들이 과연 16강에서 탈락한 팀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마지막을 보낼지 이건 조금 의문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반다이크만큼 센터백 라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 선수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코나테죠. 코나테도 이제 2026년까지예요. 지금 반다이크, 아놀드처럼 재계약하려면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리버풀도 코나테를 미래의 핵심 선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재계약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나테는 무조건 잡겠다 이런 의지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백업 골키퍼 중에 켈러어 있죠. 이 선수도 2026년까지인데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만약 좋은 제안이 온다면 리버풀은 매각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여요. 그리고 이제 로버트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까지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계속 장기적인 대체자를 찾고 있어요. 그게 이제 치미카스였는데 결국 치미카스가 로버트슨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슨과는 재계약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선수를 이제 대체자를 찾아야 될 때긴 해요. 그리고 이제 백업 선수인 치미카스도 되게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버트슨은 재계약은 이제 백업 선수를 영입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소식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탈락했고 리그는 이제 우승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재계약에 대한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놀드는 아마 떠날 것 같고 반다이크, 살라는 남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선수를 살펴보면 2025년까지 린델로프, 에반스, 에릭센, 토미튼이 있고요. 2026년까지 카제미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코비 마이누 있는데 마이누한테는 팀이 1년 연장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5년까지라고 했던 선수 4명 중에서는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린델로프 부상 때문에 이번 시즌 거의 못 나왔죠. 에반스는 지난 시즌 고생했지만 솔직히 핵심 전력으로는 보지 않고 있잖아요. 에릭센도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고 히트는 애초에 백업이요. 그래서 히튼과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구단 내 경험하고 지도력을 고려했을 때 플레잉 코치 이 정도로 협상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이 선수를 선수로서만 써야겠다 하고 재계약을 제의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린델로프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시즌 부상으로 고작 11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에릭센도 뭐 23경기에서 4골을 넣긴 했지만 백업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주급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카제미르 같은 경우에도 구단 내 최고 연봉자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15개월 남아있는 상황인데 주급도 너무 높은데 지금 활용 가치도 너무 낮아서 무조건 방출 가능성이 높은 선수예요. 방출 순위 1순위입니다. 이제 문제는 마이누죠. 1년 연장 옵션까지 포함해서 2028년까지라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당장 계약 기간에는 문제가 없어요. 2028년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연봉이 되게 낮아요. 연봉이 되게 낮은 상태에서 마이누가 되게 찌라시나 소식에 따르면 높은 연봉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스 출신이기도 하고 예전 같았으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되게 높은 주급을 한 번에 제시했단 말이죠. 레시포드 같은 경우처럼.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줄 것 같아요. 이제 구단에 지금 재정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있고 마이누가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아모림 감독 아래에서 3백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뭐 2선도 갔다가 스트라이커도 갔다가 3선도 갔다가 아직 헤매고 있다. 아직 조금 더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모림은 지금 마이누에 대해서 되게 골머리가 아플 거야. 주급을 높이 제시한 게 사실이라면 이 선수를 계속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 보여준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의가 오면은 팔아야 할지. 하지만 유스 선수이기 때문에 또 막 팔았다가는 또 팬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맨유와 아모림의 입장에서는 되게 골머리가 아픈 선수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뉴캐슬이에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유로파까지는 거의 확정된 분위기죠. 시즌 초반에 조금 헤맨 거 치고는 되게 좋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들 중에서는 캘럼 윌슨 2025년까지고요. 근데 이 선수에게는 1년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파비안 셰어도 2025년까지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닉 포프 단번 있고요. 2027년까지 조월로 보트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캐슬은 이번 시즌에
시즌이 끝나면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이 필요해요. 계약이 만료되는 이제 쉐어의 거치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쉐어 같은 경우는 33살이기 때문에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식에 따르면 재계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해요. 다시 이어서 나가보면 이 선수랑 좀 재계약을 하든 말든 계속 가든 말든 뉴캐슬은 아마 다음 시즌에 새로운 오른쪽 센터백은 무조건적으로 영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슨 같은 경우에도 2025년 1년 연장 옵션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33살이기도 하고 높은 주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부상도 또 많아요. 좀 뉴캐슬 입장에서는 방출을 하지 않을까,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닉 포프 같은 경우에도 부상 복귀 이후에 좀 경기력에 다소 기복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에디하우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1번 골키퍼예요. 잉글랜드 국대에도 계속 뽑히는 선수죠. 선발로 출전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백업으로도 계속 뽑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번도 이제 32살로 나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리더십 그룹에서 되게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에 잉글랜드 국대도 뽑혔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번 정도는 좀 플레잉 코치 아니면 1, 2년 정도는 재계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윌록과 보트만의 경우에는 계약이 2년이 남긴 했지만 만료되는 시점에서 FA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시선들이 많긴 합니다. 특히 보트만의 경우에는 아직 25살이에요. 최전성기에 들어서지는 않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단과는 재계약 협상을 하진 않긴 했지만 보트만은 그래도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기도 하고 데려가지 않을까. 근데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1년 남았을 때까지는 그냥 기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노팅엄입니다. 노팅엄 이번 시즌 그냥 돌풍이죠.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팅엄이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을 팀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노팅엄 중에서 주요 선수들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올라 아이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1년 연장 옵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네코 윌리엄스 그리고 허드슨 오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깁스 화이트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올라 아이나 있죠. 아이나랑 장기 계약을 맺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몇 달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재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일단 다음 시즌까지 노팅엄에 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장기 계약을 맺은다면 더 오래 뛸 수 있는 선수겠죠. 그리고 이제 한편에 센터백인 볼리랑 토폴로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인데 과거에는 이제 팀 내에서 존중을 받는 선수들이지만 지금도 이제 리더십 계열에는 속해 있는 선수들이고 근데 이제 주전 경쟁에서는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사우디 클럽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래서 적절한 이적 제한이 온다면 아마 떠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노팅엄은 이제 윌리엄스랑 오도이 계약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못 들어갔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에 가끔씩 들어가고 있는 깁스 화이트가 있죠. 이 선수랑은 아마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팅엄도 다음 시즌에 유로파는 솔직히 무조건 나가고 챔스를 나가게 되면 어쨌든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좀 핵심 자원들은 좀 지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 받는 수익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수익금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영입을 할지 좀 궁금하네요. 다음은 사우스햄튼입니다. 사우스햄튼의 핵심 자원으로 보면은 이제 워커 피터스, 잭 스티븐스가 2025년까지고요. 2026년까지는 스몰본, 아리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우스햄튼 선수들에 대한 미래를 현재로서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사우스햄튼 순위를 조금 봐보면 20위예요. 확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부에 가게 된다면 풀릴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2부로 강등되었을 때 방출 조항이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에 챔피언십에서 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선수들은 분명 잔류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에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들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팀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이 선수들과 재계약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선수가 워커 피터스예요. 이제 워커 피터스는 오랫동안 이제 사우스햄튼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장인 스티븐스, 이 선수는 챔피언십에서는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지금 EPL 1부 리그에서는 조금 퍼포먼스를 아쉬웠다는 평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우스햄튼은 이제 워커 피터스랑 스티븐스는 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아리보, 스몰본의 계약이 만료되는데 사우스햄튼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강등될 것을 감안하면은 이 선수들에 대한 미래는 되게 어둡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레길론 그리고 프레이저 포스터, 벤 데이비스가 있고요. 2026년까지 손흥민, 비수마, 벤탄쿠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손흥민이랑 토트넘은 이미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 뛰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솔직히 재계약해줄 줄 알았는데 연장 옵션 발동하는 거 보고 좀
좀 정내미가 많이 떨어진 상태랄까? 근데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주전 선수는 물론 주장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다시 말하면 레전드로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입장에서 다음 시즌 이제 내후년까지 바라봤을 때 이번 시즌에는 부상이 많았지만 포스테코글루가 구상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건강한 상태라면 손흥민을 굳이 연장해서 더 좋은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손흥민을 이제 후보 자원이나 크랙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자원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에서 기용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손흥민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분명 주급을 더 올려서 재계약을 제시할 것 같진 않아요. 연봉을 줄일 거예요 아마, 손흥민과 재계약할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조금 궁금해요. 근데 만약에 재계약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 계약 연장 옵션을 하지 않고 좀 미리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포스테코글루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벤탄쿠르에 대해서 구단에 남기고 싶어해요. 벤탄쿠르를 자신의 전술의 핵심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수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미래에 아치그레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성장을 해서 삼선 역할로 쓸 수 있다면 비수마랑 벤탄쿠르를 둘 다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 둘 다 주급을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테코글루는 아마 이 셋 중 두 명만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게 현재만 봤을 때는 벤탄쿠르랑 그레이 같은데 비수마가 지금 많이 주전에서 밀려난 상태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제 곧 만료가 돼요. 그리고 1년 연장 옵션이 있긴 하지만 그 손흥민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을 때 같이 발동하지 않았어요. 디 애슬레틱이 막 그때 토트넘이 이제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을 같이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손흥민만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 데이비스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시즌 끝나고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방출을 할지 아니면 연장 옵션을 통해서 팀에 남기게 할지. 그리고 이제 두 팀이 남았는데요. 웨스트햄의 주요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 2025년에 만료되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파비안스키, 데니 잉스, 안토니오, 블라디미르 쿠팔, 크레스웰이 있고요. 2026년까지 에메르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1년 연장 옵션이 있고요. 2027년까지 루카스 파케타, 아레올라, 수책, 워드프라우스, 로드리게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 선수들에 대해서 미래가 되게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파비안스키는 이미 아레올라에게 주전 자리를 내줬죠. 그리고 잉스 또한 출전 시간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안토니오도 부상 때문에 회복 중이며 쿠팔 또한 이적 시장 마감일,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미 풀럼한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크레스웰은 이번에 포터 감독이 웨스트햄에 새롭게 오면서 다시 기회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터는 새롭게 왔기 때문에 팀을 재정비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만료되는 선수들은 과감하게 내치면서 데리고 갈 선수들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자신의 계획대로 웨스트햄을 만들고 싶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5년까지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아직 급하게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에메르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리 스칼스에게 주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장 계약 협상에 대해서는 돌입하지 않았다고 해요. 반면에 워드프라우스, 아레올라, 수책, 로드리게스, 파케타의 경우에는 그래도 2027년까지이기 때문에 당장 계약 문제가 시급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울버햄튼 경우에는 주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세메두가 있고요. 2026년까지 아이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1년 연장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2027년까지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선수가 세메두예요. 세메두에 대해서 지금 미래가 되게 어둡거든요. 울버햄튼은 세메두를 되게 남기고 싶어 하는데 동시에 높은 주급도 같이 낮추고 싶어 해요. 근데 세메두가 이제 조금 나이가 많이 들긴 했지만 울버햄튼에 남기 위해서는 급여 삭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울버햄튼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메두는 여기에 남을 거면 그냥 나 사우디 갈래 이럴 수도 있고, 다른 빅클럽에서 백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번 시즌이 끝나면 크레이그 돈슨하고 사라비아랑도 계약이 만료됩니다. 도슨은 이미 사실상 방출된 상태고요. 그리고 사라비아도 이번 시즌 종료 후에는 팀을 떠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리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세메두처럼 지금 계약이 늦어지면 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인누리는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재계약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칼라네에서는 각 팀 계약 상황이랑 재계약 대상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각 팀마다 어떤 선수들을 데리고 갈지 아니면 방출할지 그걸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마칼라네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